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꿈꾸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우리 삶을 위한 아주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을 대방출할 시간입니다. 에이, 또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재미있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줄 특급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청춘처럼 팔팔하게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 속으로 신나게 빠져볼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의 건강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주제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제대로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들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지 하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늦어도 50대부터는 건강관리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온 건강 자산이 노년에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꼼꼼히 하는 것과 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오랜 세월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엔진을 달고 평생을 위한 건강 레이스를 시작해봅시다.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만성질환과의 현명한 동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만성질환들이 우리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회방꾼들이죠. 마치 우리 몸에 숨어든 보이지 않는 적과 같달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친구들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악동 같은 아이들을 잘 달래듯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절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 비상등이 켜지는 것과 같아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정기적인 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늘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아낌없이 관리해주세요. 두 번째 비법은 움직여라. 당신의 몸은 소중하니까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만 몸이 굳고 움직이기가 귀찮아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계복권기구 WHO에서도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3일 이상 중간 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라고 강력히 권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쇠한 노인에게도 적절한 운동은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좋을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냐고요? 노노.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운동이 중요해요. 먼저 근력 운동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유연성 운동으로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좋겠죠? 그리고 지구력 운동으로 우리 몸의 엔진인 심폐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낙상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평소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발석이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태극권, 수영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매일 내 몸을 움직여주세요.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봅시다. 세 번째 비법은 맛있게, 건강하게, 지혜로운 식단입니다. 나는 먹는 낙으로 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유지되니까요. 과식과 흡연은 절대 금물. 몸에 해로운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어요.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콩, 두부, 살코기, 생선, 달걀 등 좋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골고루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고 근력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햇볕도 적당히 쬐면서 음식으로도 보충해주면 좋겠죠. 우유나 등푸른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하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우리 시니어들은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급자족하는 식단에 의존하다 보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을 든든하게 채워주세요. 네 번째 비법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긍정 마인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더 아픈 법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겪게 됩니다.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관계의 변화,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좌절하기보다는 이게 나이 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확 높여줄 거예요. 혹시 우울감이나 불면증, 수면, 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다섯 번째 비법은 노쇠는 가라. 팔팔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노쇠라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넘어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외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력이 쇠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쇠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설문지를 통해 내가 노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혹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노쇠 위험을 높이는 약은 없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영양과 운동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노쇠의 그림자도 우리에게 얼씬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모든 1차 의료 의사들이 노인 환자 진료 시 노쇠 평가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이는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관리해서 노쇠는 남 이야기로 만들어버리자고요. 팔팔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최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정기 검진은 우리 몸의 건강 지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듯이 우리 몸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질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해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내 몸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위험. 신호를 미리 찾아내서 큰 병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에 있다거나 하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감지하면 식단 조절이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귀찮다고요? 노노. 그 잠깐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거나 식사 때마다 채소를 더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